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한 남자입니다. 짧았지만 굵었던 결혼 준비 기간을 가지며 저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꾼 채로 지냈는데요. 그 모든 기대와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지금은 그저 결혼 전에 끝난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예비 신부였던 사람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녀와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 2년 정도를 잔잔하면서도 행복하게 연애를 했는데요. 보통 변호사나 공무원이 되면 소개팅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연애도 좀 해볼까 싶어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다정하고 착해서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오래가지도 않은 채 연애 상대로 발전할 수 있었죠. 연애를 할 때는 저나 그쪽이나 상당히 바쁜 직업이었기 때문에 많이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겨우 2번, 3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였고 그마저도 안 되면 일주일 내내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여 늦은 나이에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 후 전 정말 제게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착하고 똑부러진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살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여자친구가 아닌 이 사람 너머에 있는 주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충격과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이미 양쪽에 서로 인사는 다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탈 없이 서로 간 결혼 얘기를 잘 마무리하고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인사를 하고 서로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대로 잘 끝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평화로운 생각을 무참하게 깨버린 건 갑작스럽게 말을 꺼내온 예비 장모님의 한마디였어요. 아들을 변호사로 키우시고 참 훌륭하시네요. 저희도 딸을 의사로 키워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딸이 사돈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집 식구가 아닌 게 되는데 그럼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 딸한테 투자한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 이번에 저희 딸 데리고 가시면서 3억 정도는 따로 해주셔야 저희도 손해보는 기분이 좀 덜 들 것 같네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다짜고짜 딸을 키워준 값으로 3억을 내놓고 결혼을 하라는 처가의 말에 저희 모든 가족들은 다 뻥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딸을 키운 값으로 3억을 내놓으라뇨. 절대로 상식선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상황 대처가 빠르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작정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와서 애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본인 친정을 한번 마음 편히 못 갔거든요. 근데 점점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나중에는 친정을 저희 집보다도 잘 다니곤 했었죠. 그 뒤를 이어 우리 아들 위에 큰딸도 시집가고 나서도 저희 집에 때 맞춰 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 옛날에나 썼던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님을 훌륭한 의사로 키워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답례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저희 아빠의 조곤조곤하면서도 단호한 대답으로 인해 처가 예비 장모님은 약간 당황하신 듯 했지만 자존심을 챙기고 싶었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알겠다고 하고는 다른 화제로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의 위기는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고 그때부터가 처가 만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헤어지고 나서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예비 아내였던 사람과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도 저에게 상당히 미안해하며 본인이 부모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는 넘어가게 되었죠. 근데 집에 가서 여자친구를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3억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컸는지 이때부터 처가 쪽에서는 결혼하기도 전에 저의 피를 뽑아먹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처럼 굴어대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주말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창 일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주말도 없이 회사로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처가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다짜고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으니 인사시켜줄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당시 예비 처가에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던 일도 제쳐두고 일단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 예비 장모님과 함께 멋을 한껏 부린 중년 여성분들이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 그 모임은 장모님이 사교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다들 차림새를 보니 자식들 학창시절에 치맛바람 꽤나 날렸을 법한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더 쉽지 않은 자리겠다 긴장을 하며 다가가니 장모님이 콧소리 가득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하셨죠. 어머, 우리 예비사위 왔네. 그래도 이 장모님들 사람이 부르니까 제깍 찾아오는 것 좀 봐. 여기 인사해. 이쪽은 우리 딸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인데 다들 자식들이 직업이 좋아. 우리 애랑 의대 같이 들어간 애 엄마도 있고 이번에 우리 사위가 변호사라고 하니까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들이라 좀 불러봤어. 네,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TV에서나 봤던 강남 사모님들의 모임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다들 한눈에 봐도 기싸움이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 선혜 엄마 예비사위가 쏘는 거야? 여기 밥값이 만만치 않은데? 부담되면 우리 회비로 해도 되고. 어머,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릴. 우리 사위가 변호사야.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하지. 그치? 예, 그렇죠. 오늘은 제가 대접할 테니까 드시고 싶으신 거 드세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건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만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불려갈 때부터 제가 계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기분 좋게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이건 뭐 소장품 자랑하듯 저를 꺼내놓는 자리인 것 같아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찝찝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마쳤고 저는 장모님의 기사 노릇까지 하며 그날 와인에 잔뜩 취한 장모님을 배까지 모셔다 드려야 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솔직히 예비 사위로서 장모님 친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 필요가 있었고 밖에서 만난 장모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건 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예비 장모님은 거기에서 정도를 모르는 분이셨어요. 장모님과의 불편한 만남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일단 집은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나 아내나 직장이 서울 쪽이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워낙에 집값이 비쌌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이럴 때 지금까지 돈을 모아온 것이라면서 집을 얻으라고 거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서울에 집을 얻는데 좀 부족하긴 했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꼭 열심히 살아서 다시 2배로 갚아드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로 메꾸기로 했고요. 근데 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장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따라 나서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저와 예비 아내가 함께 가서 집을 보고 괜찮다 싶어 얘기를 꺼내면 아니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이 집은 너무 좁은 것 아니니? 명색의 의사고 변호사라는 것들이 이런 좁은 집에서 살면서 면이 서겠어? 아유 나 같아도 쪽팔려서 이런 집은 안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예, 여기는 공기가 너무 탁하다. 서울 공기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여기는 뭐 됐다. 여기 치우고 다른 데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말하며 저희가 고르는 집은 죄다 싫다고 태클을 걸었어요. 근데 본인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집은 순전히 다 저희가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장모님이 태클을 거시니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장모님, 집은 둘이서 사는 곳인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저희 마음에 드는 것도 꽤 있었는데 장모님 마음에 계속 안 드신다고 해서 돌아본 거잖아요. 더 이상 매물도 저희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어머, 매물이 벌써 끝났어?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더 쓸 생각을 해야지. 집은 재산인데 집 사는 거 돈 아껴서 뭐 한다고 그렇게 짜게 쓴다니? 자네는 변호사식이나 돼가지고 돈 안 모으고 뭐 했어? 지금 잘만 사놓으면은 몇 년 뒤에는 2~3배로 뛴다? 그러니까 이왕 집 알아볼 때 좋은 자리에 아파트 구하는 게 좋아. 내 말 들어. 장모님, 지금까지 본 집들도 매매가가 10억이 다 넘어요. 여기에서 더 비싼 곳으로 가는 건 저희 수준의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장모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서야. 아니, 내 친구네 사위도 변호사라는데 걔네는 논현동에 아예 30억짜리 아파트 사서 들어갔어. 너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으면 그 비슷한 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아유, 내가 진짜 엄마들 얼굴 보기 창피해서. 사돈 어른은 뭐 하신다니? 아들 힘들 때 더 보태시라고 하던지. 장모님,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여기서 더 말씀하시면 저 더 못 참고 장모님께 화낼 것 같으니까 그만하세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모님과의 설전 후 저는 화가 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장모님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예비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워낙에 기가 세신 분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짜증도 나고 답답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혼자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자친구가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 엄마가 제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기분 나쁘게 해도 가만히 있는 여자친구를 보니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동안은 예비 아내도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모인 상황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누나도 와 있었고요. 엄마, 나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봐.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상견례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다시 생각해 본다니? 글쎄, 이번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그쪽에서는 집 구하는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들 요구하잖아. 아파트가 가장 좋은 투자처라면서 자꾸 강남 쪽의 아파트를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데 머리 아파 죽겠다니까. 엄마도 알잖아. 그쪽 아파트 비싼 거.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는 화를 있는 대로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황당한 소리를 내뱉더니 이제는 집 구하는 걸로 사사건건 시비야? 그깟 의사가 뭔 벼슬이라고 그렇게까지 나댄다니?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은 보류요. 그 자리에서 장모님께 더 간섭하시지 마시라곤 했는데 솔직히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내심 장모님께 그렇게 질러놓긴 했지만 사실 집 구하는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 건가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고민을 듣던 누나가 갑작스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선아,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 아파트 지금 2배 넘게 뛰어서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남편이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있는 상태거든. 네가 열심히 모아서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네 시어머니 말씀도 틀리지 않아. 요즘 이 돈 저도 모아서 다들 부동산 투자하잖아. 그러니까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봐. 잘하면 1년 만에 수익 많이 낼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이니까 잘 생각해봐. 누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누나가 왜? 매형한테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우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그래도 너네 장모님 말대로 집이나 결혼 예물은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초반에 좀 무리해서 한다고 해도 나쁠 것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누나가 주는 돈,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돈, 그리고 대출 좀 끼면 빠듯하더라도 어떻게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대신 아파트는 네 명의로 꼭 하고. 저는 누나의 눈물 나는 헌신으로 인해 좋은 집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이었지만은요. 하지만 이 집 문제 말고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장모님의 만행은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아닌 처가 쪽에서 해오기로 한 혼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혼수를 장만하러 다니는 일정 중 장모님과 또 함께하게 되었죠.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니 장모님, 여긴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 딸이 오늘 혼수 알아본다고 하길래 내가 따라 나왔지. 그래도 내가 좀 봐야 제대로 보지. 너네가 뭘 알고 보겠니? 얼른 들어가 보자. 저는 그동안에 더 이상은 장모님은 같이 모시고 오지 말라고 여자친구에게 말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당한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역시나 막무가내로 장모님이 따라온 건지 굉장히 미안해하는 눈치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저는 화가 한 번 났지만 이미 나오신 거 도로 들어가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가전제품을 돌아보는 내내 장모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됐고 청소기랑 전자레인지만 보면 될 것 같다. 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게 다 준비됐다뇨? 어머, 얘가 말 안 했니? 비싼 가전제품들은 우리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 뭐하러 돈을 써? 우리 딸 방에 있는 TV 그거 놓으면 되고 냉장고도 우리 집 거 갖다 써. 그거 산지 1년밖에 안 됐어.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중고로 사면 되니까. 그리고 침대도 우리 딸이 쓰던 거 쓰면 되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못 알아들었어? 우리 집에 있는 제품들로 넣어준다고. 새 것도 하루만 써도 중고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게. 오늘은 전자레인지, 청소기 그런 것만 보면 될 것 같네.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한 건데? 아, 내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미안. 그동안 우리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했잖아. 이거 어제 엄마랑 이야기 된 거라. 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도 신혼집인데 어떻게 전에 쓰던 걸 쓸 수가 있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점점 지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
머리만 넘기며 한숨밖에 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 이건 저는 용납이 좀 안 되네요. 장모님께서 집도 문제 삼으셔서 저희 누나가 보탠 돈으로 좋은 집 구하기로 했는데 장모님도 그에 맞게 혼수를 해주셔야죠. 저희 보고는 중고로 혼수를 넣으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건 싫습니다. 저도 새 물건 쓰고 싶어요. 오늘은 물건 보는 것도 더 못할 것 같으니 이 사람이랑 따로 만나서 둘이 해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혼자 어느 나라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완전히 피 빨아먹는 기생충처럼 행동하는 장모님에게 화가 나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장모님께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여자친구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장모님이 또 한 번 참견하시면 결혼까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모라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건지 얼굴에 철판이 한 100개는 깔린 건지 몰라도 그 뒤로도 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황당한 소리를 내뱉더군요. 예, 요즘 김장철인 거 알지? 사돈네 김장은 하셨니? 아니요,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럼 이번에 사돈네 김장 하시면서 우리 집 것도 좀 같이 해달라고 해. 어차피 너네 한식집이라 사람들 써서 할 것 아니야. 그때 우리 것도 같이 하면 되겠다. 우리 집은 30포기면 충분하니까 그거 해다가 이번에 좀 가지고 오게나.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김장은 못하고 사 먹으려고 해도 요즘 김치값이 금값이더라고. 사돈 좋다는 게 뭔가. 이럴 때 함께 나누며 사는 게 사돈지간인 거지.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저희 부모님은 고급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는 장모님이 본인 집 김장을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탁이 아닌 완전한 명령조로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상식 밖의 사람이고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종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 끝을 모르고 달리는 이기심을 밟아주지 않으면 내 결혼 생활이 끔찍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줄 겸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압박과 수모까지 갚아주기 위해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첫 번째 계획은 같이 하이마트로 가서 혼수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는 그 시간에 병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장모한테 전화해서 모든 혼수도 내가 다 준비할 테니 안목 좋은 어머님이 나와주셔서 혼수 좀 같이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언제는 집에 있는 중고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양반이 돌변에서는 신혼집에는 이렇게 새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갑자기 제 팔짱을 끼더니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자네, 내가 돈이 없어서 혼수를 새 제품으로 안 사주는 거 아니야? 아직 집에 있는 것도 쓸만하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지. 근데 자네가 새 제품으로 사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수가 있겠나?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신나하시며 TV부터 시작해 냉장고까지 이것저것 고르기를 시작하더군요. 아주 폭풍 쇼핑을 하는 겁니다. 전 그런 예비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뀌며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물건을 전부 고르고 나니 자그마치 1,500만 원이 넘더군요. 그리고 결제를 해야 될 즈음 저는 제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했죠. 1,560만 원입니다. 아, 네. 어머님. 아우, 제가 깜빡하고 사무실에서 지갑을 놔두고 온 것 같아요. 어떡하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지갑을 놓고 왔다니. 제가 급하게 나와서 놓고 나왔나 봐요. 아유, 정신머리하고는. 그럼 계좌 이체로 보내주면 되겠네. 피곤하니까 얼른 계산하고 가세. 아,
제가 지금 전부 적금을 들고 있어서 1,500이 없는데 어떡하죠?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머님이 일단 먼저 카드로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번 달까지 꼭 카드 대금 드릴게요. 어머님, 저 믿으시죠? 뭐? 나보고 하라고? 아니, 그래도 어머님, 변호사 사위 믿으세요. 빨리 결제하고 가요. 저도 너무 피곤하네요. 아유, 알았어. 꼭 줘야 되네. 그렇게 모든 가전제품 비용은 어머님이 먼저 결제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카드값 내주려고 했었냐고요? 아니요. 전 어떻게든 혼수는 새 걸로 받고 싶어서 제가 머리를 좀 굴렸던 겁니다. 저희 집도 저 결혼시키려고 온 가족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신혼집도 겨우 구할 수 있게 됐는데 당연히 약속하기로 한 혼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사 파혼을 한다 하더라도 저도 신혼집 얻으려고 거금의 계약금을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또이또이였습니다. 전 일방적으로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결국 제 첫 번째 계획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칠 뒤 어머님이 전화가 오시더군요. 예, 너네 김장은 언제 한다니? 우리 집 김치 다 떨어져 가는데 그거 30포기 얼마 안 되니까 김장값은 따로 안 드려도 되지? 명색이 사돈 집에 보내는 건데 받는 것도 보내는 것도 서로 민망할 거 아니야. 그냥 보내주시면 맛있게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그 상견례 날 얘기했던 3억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니만 별말이 없으시네. 그것까지 좀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보고 와. 그리고 이번 달까지 꼭 카드값 줘야 된다. 예, 장모님. 김장은 이번 주말에 하신다고 하니까 되는 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말씀드리고 카드값은 우선 어머님 지금 바빠서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카드값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줄지 안 줄지 마음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주말에 전날 맛있게 무쳐진 김장김치를 가지고 처가로 달려갔죠. 우선은 김치 한 통만 딸랑 들고 갔습니다. 장모님은 저보다도 김장김치를 반기며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왔어. 어디 보자. 아유, 역시 안 싸더니 한식집 아줌마라 그런지 손맛이 다르신가 보다. 이 냄새 좋은 것 좀 봐. 어디 맛 좀 볼까? 색깔이 빨갛고 고운 게 되게 맛있겠다. 근데 왜 한 통이야? 30포기 아니야? 아, 나머지는 제가 차에 실을 데가 없어서 내일 차 빌려서 갖다 드릴게요. 우선 맛 좀 보세요. 예비 장모님은 김장김치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입 싹 드시더니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를 치면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대체 뭐냐고? 왜 이렇게 매워? 그리고 이거 무슨 맛이야? 장모님은 김장김치를 맛보자마자 눈물과 콧물도 모자라 침까지 질질 흘려가며 혼자서 물까지 찾아 마시며 온갖 생쇼를 다 했어요. 한참 동안 매운 게 가라앉지 않는지 10분 이상을 힘들어하던 장모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성질을 부려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지?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왜요? 이번에 좀 맵게 했다고 하시던데 많이 매운가 보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김치에 대한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죠. 사실 그 김치는 어머니에게서 절인 배추김치와 무쳐진 속만 가지고 제가 따로 집에 가지고 와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을 팍팍 부어버렸죠. 그리고는 제가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에
매운 태국 고추를 사다가 한껏 갈아 양념에 넣었고 그 양념으로 김치를 무친 채 가져다 준 거였어요. 그러니 먹자마자 눈물 콧물에 침까지 질질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척 장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장모는 약이 심이 올랐는지 저희 부모님 욕을 마구 해대더라고요. 아니, 이래가지고 장사가 돼? 도대체 무슨 놈의 김치를 이렇게 맵게 만들어? 장사할 생각은 있는 거야, 사돈은? 아유, 나 죽을 뻔했네. 이번 김장은 다 망쳤어. 이게 뭐람? 아유, 됐고. 그거 돈이나 좀 얘기해봐. 3억은 대체 언제 내놓는 데니? 아, 그거요. 그건 이번에 100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누가 남의 집 딸 데리고 온다고 돈을 보내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100만 원은 거저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은 저희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 받기 싫으시면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이 뭐야?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의사 며느리 데리고 가는 주제에 그 3억을 못 보내? 이런 쫌팽이 같은 집구석이 있나? 우리의 의사 월급으로는 3년만 일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는 푼돈인데 그걸 못 해주겠다는 거야? 장모님은 1차로 김장김치에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돈까지 원하는 만큼 못 준다고 하니 있는 대로 열이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분에 못 이겨서는 곧장 와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이야, 이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3억 내놓으라고 해. 어디서 공짜로 먹으려고 들어. 이게 무슨 개경우냐고.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며 제 뺨까지 때리는 장모를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결정하고 차마 남자의 손으로 늙은 장모를 때릴 수는 없어 제가 가지고 왔던 김치통을 들어 장모의 몸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어따 대고 남의 귀한 자식 얼굴에 손을 대? 당신 콩밥 먹고 싶어요? 나 당신 때문에 이 결혼 안 해. 이게 무슨 개경우냐고? 너 같은 경우가 개경우인 거지. 어디서 거지 같은 거머리 행세는 지가 다 하고는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있어. 너도 그럼 변호사 사위 보게 됐으니 3억은 내놓고 말하란 말이야.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어디서 중고품을 쓰라 마라 하고 당신이 쓴 더러운 물건을 내가 왜 써? 다 필요 없으니까 새 혼수도 다 당신이 처리해. 나 이 결혼 안 해. 나 네 사위 아니니까 다시는 부르지 마. 부르기만 했단 봐. 변호사 무서운 거 아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속에 담아왔던 말을 다 내뱉고는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붙잡으러 온 여자친구에게도 파혼을 이야기하고는 그 자리를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죠. 오빠, 어디가? 정말로 나랑 파혼하려고? 난 너랑 못 살아. 거지 같은 너네 엄마도 진절머리가 나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너랑도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진작에 내가 중재 제대로 해달라고 했을 때 했어야지. 너 이렇게 평생 니네 엄마한테 끌려다니면 그 누구하고도 결혼 못해. 네 인생 불쌍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제발 새겨 들어라. 그리고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여자친구에게도 인생 조언을 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예비 장모는 제가 던져버린 김치 속이 눈에 튀어버렸는지 한참을 또 따가워서 바닥을 뒹굴거리며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것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친구나 밖에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대는 장모나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장인어른까지 모두 다 꼴보기 싫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장모가 그 다음날 저희 한식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워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연락을 받고 전 곧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니까 장모가 난동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야, 너네! 우리 딸 놓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어디서 파혼이야, 파혼이. 너네가 우리한테 당한 거야, 알아? 김치는 맛도 더럽게 없는 거 어떻게 장사하나 몰라. 그리고 카드값은 줘야지 이놈아. 당장 안 되나? 카드값 받으러 왔다. 어디서 감히 여기까지 따라 나와? 법 무서운 줄도 모르고 보상 따지고 있네 여기서. 내가 여기 법대로 다 해줘? 그럼 당신이 우리한테 뱉어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까? 한 번만 더 찾아와 봐. 그때 말로 안 끝나고 법대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네들 때문에 아파트 계약금 다 날릴 판이야. 그게 자그마치 얼만 줄이나 알아? 좋은 말로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저희 부모님 한식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워대는 예비 장모였던 사람에게 제대로 겁을 주었고 법대로 해주겠다고 말을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잔뜩 겁을 먹고는 몇 번 더 소리만 지르다가 그대로 줄행랑을 쳐버리더군요. 마치 쥐새끼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과 완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는 장모로 인해 평화로운 저의 일상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그 뒤로 저는 결혼 준비로 마련해 두었던 집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를 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계획대로 집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모 덕분에 이득을 본 게 있었어요. 바로 아파트 값인데요. 정말로 제가 산 아파트는 2년이 지난 지금 3억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예비 장모라는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돈을 단기간에 벌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수익을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웃겼는 줄 몰라요. 왜냐면 장모가 산 혼수품은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중고로 싸게 내놨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3억이라는 큰 돈을 이득을 보게 됐는데 그 장모라는 인간은 카드값의 50%밖에 건지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마 카드값 갚으려고 등골 좀 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썼어야죠. 그 이후 여자친구는 저에게 매달리기 위해 몇 번 찾아왔지만 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제대로 된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했고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을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도 한때는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결혼 생활을 할 만큼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다졌고 제 생활에 충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저희 예비 장모였던 사람처럼 경우 없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하게 나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힘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부디 성숙한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서 좋은 배움을 얻기를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게 된 거라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 여러분은 좋은 인연들로만 주변이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